안녕하세요, 후디캣입니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민인데요. 다양한 청춘의 얼굴을 대변하고 이제는 대세를 넘어 팔색조의 매력으로 최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 박정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민은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특별시 분당구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기학원에 다니며 본인의 예술적 재능을 키웠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범생이었고 중학교 당시 전교권에서 놀던 수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분당 일대 학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제발 학원에 다녀달라고 스카우트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계속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한일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인 고려대학교 인문학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영화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영화를 찍으며 남몰래 꿈을 키워왔던 그는 대학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영화감독을 꿈꾸며 고려대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연출보다는 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화과에서 연기과로 전과하게 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예종 연기과는 국내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새로 입학하는 것보다 전과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연기에 대한 어떤 경력 없이도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학교에 진학하게 된 박정민. 그야말로 연기에 미쳐버린 남자, 노력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상의 끝, 그룹스터디 등 수많은 단편 영화를 찍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인생에서 빛이 되어준 첫 번째 남자, 윤성현 감독입니다. 박정민의 작품을 인상 깊게 보았던 그는 본인이 구상하던 어두운 청춘 영화 파수꾼의 캐릭터에 그가 제격이라고 생각하여 캐스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기 경험이 적었던 박정민이었기에 캐릭터와 이미지는 맞아떨어졌지만 그의 연기는 다소 과장되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닥쳐 꺼져 이 도라이가. 결국 촬영 직전까지 사무실에서 피나게 연기 연습을 진행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성현 감독은 박정민을 불러 연기 대신 수다를 떨며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구나라 생각한 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이는 윤성현 감독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감독은 그날 사무실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놓았고 박정민이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감정과 말투를 녹화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과장되고 오버하는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기를 박정민 스스로 모니터링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그는 연기의 문제점들을 점점 고쳐나갔고 윤성현 감독에게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파수꾼은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고 지금까지도 독립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명작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 배우들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를 보여준 박정민은 점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파수꾼이 영화배우 박정민을 잊게 해준 고마운 작품이라며 많은 애정을 표했습니다. 이후 박정민은 댄싱 퀸, 전설의 주먹, 감기, 피 끊을 청춘, 오피스 등 수많은 상업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는데요. 심지어 배우를 그만둘 결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그가 맡은 배역들은 파수꾼에서와 달리 단역이거나 비중 없는 조연 위주였고 그는 여기서 열심히 해도 더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배우를 접고 유학을 떠나기로 다짐하는데요. 그렇게 유학 사이트에 접속하던 중 그에게 인생에서 빛이 되어준 두 번째 남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극 명장 이준익 감독입니다. 당시 이준익 감독은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를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박정민에게 제안한 역할은 주인공 동주가 아니라 그의 동료 송몽규 열사님이었습니다. 박정민은 열사님의 불꽃 같은 삶과 열정에 매료되었고 배우를 포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역할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촬영 전에 그는 직접 사비를 털어서 북관도의 윤동주와 송몽규의 묘소로 날아가 그분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느낀 안타까움과 서러움은 영화 후반부
송명구가 취조를 당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을 연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박정민은 주인공 동주가 더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어쩌면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더 빛났던 송몽구 열사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남우 조윤성과 신인상을 수상하며 이젠 영화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눈도장을 확실히 찍게 됩니다. 또한 그의 연기에 감명받은 열사님의 친조카 송경옥님으로부터 직접 손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박정민의 송몽규는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음이 분명합니다. 이후 박정민은 그것만이 내 세상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처음으로 상업영화의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당시 그가 캐스팅될 때는 배우 이병헌 혼자 캐스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병헌의 열렬한 팬이었던 박정민은 그와 작업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왔기에 제작사 측에 무조건 하겠다며 거의 빌다시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배역을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가 맡은 진태는 피아노의 천재적 재능을 가진 서번트 증후군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출중한 피아노 실력과 서번트 증후군의 세심한 연기를 모두 직접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당시 그는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 생초짜였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동네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여 끊임없이 연습하였고 6개월간 매일 5시간 이상 연습한 끝에 영화에 나오는 모든 곡들을 직접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피아노 소리는 전문가의 솜씨이지만 건반 위의 손동작이나 연주하는 장면들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대역 없이 박정민이 전부 소화해냅니다. 왕초보였던 그가 6개월 만에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완벽히 연주해내자 감독과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특수학교에서 몇 달간 봉사하면서 서번트 증후군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정 학생의 행동이나 습관을 따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표현을 시도했는데요. 병을 과장하여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대신 영화 속 오진태를 각자의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표현해냅니다. 이후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고 박정민의 연기는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가 다소 뻔하고 식상했을지라도 그의 연기만큼은 돋보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박정민은 단순히 대세를 넘어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감 있는 주연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그는 더욱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염력과 변산, 사바, 타짜 원아이드 잭, 시도, 사냥의 시간까지. 물론 일부 작품들이 혹평을 듣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No! God, please, no! No! 박정민의 연기 하나만큼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맡은 캐릭터 역시 신선한데요. 불만과 똘끼로 뭉치는 래퍼와 사건의 열쇠를 쥔 미스테리한 남자, 새로운 판에 모든 것을 거는 고시생과 불만 가득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청춘들의 얼굴을 대변하고 박정민의 연기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는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더욱 다채롭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8월 5일 다만 악에서 그와 소서가 개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민이 그 어떤 예고편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장 홍보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철저히 감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독과 배우진들은 박정민의 캐릭터가 곧 영화의 히든카드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트랜스젠더 유이 역할을 맡은 그는 기존 한국 상업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성소수자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했으며 주연인 황정민과 이정재보다 더 존재감 있고 강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 긴장감 넘치고 어두운 분위기에 압도되다가도 유이가 주는 밝은 에너지로 환기하며 더욱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진태를 연기할 때처럼 이번 역할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자기적이거나 자극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현재 8월 19일 기준 다만악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는 영화 완벽한 타임과 베놈의 흥행 속도와 똑같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박정민 배우도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철저한 노력형 배우입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연기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를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산을 준비할 때는 직접 랩의 작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 7곡의 가사를 모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영화 개봉과 함께 음원으로도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타짜 원아이드 잭에서도 타고난 타짜를 연기하기 위해 20kg을 감량한 것도 모자라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카드를 만져가면서 패 돌리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둘 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 난 이제부터 랩 사무라이여 참가자들의 목을 다 썰지. 사실 이런 얘기들만 들었을 때 까다롭고 예민한 완벽주의 차도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완전히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현장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본인에게 힘이 되어준 이준익 감독과 윤성현 감독처럼 영화는 단순히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남과 협력하여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지녔기에 구설수 하나 없이 연기파 배우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연예계에서도 문학적인 남자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문학부에서 공부했고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배우가 된 이후에도 탑클래스라는 매거진에서 언이라는 필명으로 무려 4년 동안 칼럼을 연재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글들을 묶어 실제 산문집을 집필하여 출간하고 저자 사인회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는 안주하지 않고 직접 책방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나태해지기 싫어서 작업실 차원으로 구상한 책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사람들과 공유할 생각으로 책방과 카페와 바를 합친 신개념 공간 책과 밤낮을 오픈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 책방은 현재 박정민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있는 책방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단순히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로 인간 박정민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팬으로 유명합니다. 몸에 주황피가 흐른다고 말하며 팬심을 드러냈는데요. 같이 영화를 촬영한 박보영에게 한화 이글스 가을 점퍼를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정민이 유명해지면서 그의 SNS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그는 SNS는 일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NS상의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하네요. 오직 책방 인스타 계정만을 직원들과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접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황정민과 인연이 깊습니다. 파수꾼 이후 출연한 첫 상업영화 댄싱퀸의 주연이 황정민이었고 다음에 출연한 영화 전설의 주먹에서는 황정민의 아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는 그와 다시 출연하여 전혀 밀리지 않는 존재감과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정민이 있는 소속사는 샘컴퍼니로 회사의 대표는 바로 황정민입니다. 아마 황정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박정민 배우의 성장을 지켜본 산 증인으로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네요. 박정민은 영화 사냥의 시간 홍보 중 펭수를 만나서 그의 팬이 되었는데요. 팽아 안되겠네 이거. 펭수의 성대모사는 물론이고 나 혼자 산다에 나와 귀여운 덕질을 선보이며 진정한 성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프트의 꽃과 같은 뚜이짜가띠. 박정민은 자신의 책 쓸만한 인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끔씩 영화나 텔레비에 나오는 당신의 옆집 남자. 아마 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의 친근하지만 비범한 매력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같은 세대 배우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기대가 되는 배우. 끊임없이 행동으로 증명하며 본인을 변화시키는 노력형 천재. 배우 박정민.